사람은 참 이상합니다. 퇴근길에는 너무 피곤해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건강검진 결과를 받아들고는 이제 운동해야겠다고 다짐합니다. 오랜 친구의 부고를 듣고는 가족에게 더 잘해야겠다고 마음먹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모두 진심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며칠 뒤면 다시 야근을 하고 건강은 다음 달부터 챙기겠다고 미루고 부모님께 전화해야겠다는 생각도 또 다음 주로 미뤄집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분명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늘 중요한 것보다 급한 것을 먼저 살게 될까요? 왜 행복은 나중으로 미루면서 당장 끝내야 할 일들만 쫓아다니는 걸까요? 더 이상한 것은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 나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비슷하게 살아갑니다. 내일도 당연히 올 것처럼 계획하고 다음 달도 내년도 언젠가라는 시간을 너무 쉽게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생각보다 길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그런데도 왜 사람은 그 사실을 잊고 살아갈까요? 쇼펜하우어는 바로 이 질문에서 인간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인간이 죽음을 모르기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계속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 버거운 존재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인간은 한 가지 착각 속에서 살아갑니다. 아직은 괜찮다.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 시간은 아직 많이 남아있다. 오늘 이야기는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 우리는 가장 소중한 것들을 항상 나중으로 미루며 살아가는지, 그리고 왜 그런 삶이 너무도 자연스럽게 반복되는지를 함께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죽음은 늘 다른 사람의 이야기처럼 찾아옵니다. 뉴스에서는 누군가의 사고를 봅니다. 지인의 부고를 듣기도 합니다. 가끔은 또래의 안타까운 소식도 들려옵니다. 그 순간 우리는 잠시 멈춥니다. 인생은 정말 알 수 없구나. 나도 조심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마음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신기하게도 우리는 금세 원래의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왜일까요? 죽음이 거짓이라고 생각해서는 아닙니다. 죽음이 반드시 찾아온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마음 한편에는 이런 생각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아닐 거야. 이 생각은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아도 우리 삶 곳곳에 스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해야 할 일은 내일로 미루고 미안하다는 말도 다음 기회로 남겨둡니다. 정작 시간은 누구에게도 약속되지 않았는데 우리 마음은 늘 시간이 남아있다고 믿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이성을 가진 존재인 동시에 자신에게 유리한 믿음을 만들어 내는 존재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야 불안을 견디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모두 비슷합니다. 내일이 당연하다고 믿기에 오늘을 미루고 다음이 있을 거라 믿기에 지금을 가볍게 지나칩니다. 이 믿음은 우리를 안심시켜줍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게 만듭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인간을 편하게 만드는 믿음이 인간의 삶을 가장 쉽게 흐려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죽음을 바라보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매일 품고 사는 아직은 괜찮다. 아직은 시간이 있다. 그 조용한 믿음을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인간이 죽음을 잊는 이유는 죽음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오늘을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기 위해 스스로 만든 착각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만약 이 착각이 사라진다면 우리의 삶은 무엇부터 달라질까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생각보다 많은 일에 마음을 빼앗깁니다. 누군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 직장에서 인정받지 못했다는 서운함, 인터넷에 남겨진 댓글 하나, 별것 아닌 일인데도 그날 하루가 모두 망가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신기한 것은 며칠만 지나도 기억나지 않을 일인데 그 순간에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처럼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정말 그 일이 그렇게 큰 문제였을까요? 아니면 우리의 시선이 다른 곳을 잃어버린 것일까요?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쉽게 흔들리는 이유를 감정이 약해서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간이 삶 전체를 바라보지 못하고 지금 눈앞에 있는 한 장면만 바라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영화를 볼 때 한 장면만 본다면 이야기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종종 한 장면만 보고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오늘의 실패가 인생의 실패처럼 느껴지고 한 번의 거절이 내 가치 전체를 부정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죽음을 잊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일입니다. 삶 전체를 바라보는 대신 지금 이 순간만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소한 문제가 점점 커집니다. 이겨야 할 이유가 없는 싸움도 끝까지 붙잡고 이미 지나간 말 한마디를 몇 날 며칠 곱씹습니다. 정작 우리의 삶에는 더 소중한 것들이 많은데도 마음은 눈앞의 작은 일에만 매달립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일은 대부분 실패가 아닙니다. 왜 그 일에 그렇게까지 화를 냈을까? 왜 그렇게 오래 붙잡고 있었을까?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늘 같은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순간에는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죽음을 이야기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죽음을 떠올리라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를 바라보는 시선을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삶 전체를 바라보는 사람은 사소한 일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일이 작아서가 아니라 자신의 삶이 그 일보다 훨씬 크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평온한 사람과 늘 지친 사람의 차이도 바로 여기에서 시작되는지 모릅니다. 같은 세상을 살아도 한 사람은 순간에 갇혀 살고 다른 사람은 삶 전체를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그 차이는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누군가는 몇 년 전 들었던 말도 잊지 못합니다. 이미 끝난 일인데도 그날의 표정, 그날의 목소리, 그날의 감정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분명 상처를 받았는데도 생각보다 빨리 그 일을 내려놓습니다. 둘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마음이 강해서일까요? 성격이 좋아서일까요? 쇼펜하우어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은 상처보다 상처에 부여한 의미 때문에 더 오래 괴로워한다고 말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말보다 그 말을 머릿속에서 수백 번 반복하며 스스로를 더 괴롭힙니다. 왜 그런 말을 했을까? 그때 내가 이렇게 말했어야 했는데 절대 용서할 수 없어. 시간은 흘러가는데 마음은 그날에 멈춰 있습니다. 왜 사람은 이렇게 살아갈까요? 아마도 우리는 지금 이 감정이 오래갈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분노도, 억울함도, 후회도 마치 평생 계속될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평생일 것 같았던 감정은 대부분 지나갔습니다. 첫 실패도, 첫 이별도, 견딜 수 없었던 슬픔도 시간은 결국 모두 흘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새로운 상처를 받을 때마다 우리는 또다시 이번만큼은 다를 것이라고 믿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죽음을 기억하라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죽음은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붙잡고 있는 감정이 내 삶 전체에서 얼마나 작은 순간인지를 보여주는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삶 전체를 바라보는 사람은 감정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다만 감정에 자신의 인생 전체를 맡기지도 않습니다. 평온한 사람은 상처를 받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상처를 삶 전체로 키우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죽음을 기억한다는 것은 언젠가 끝날 삶을 생각하는 일이 아니라 언젠가는 끝날 감정을 믿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인간이 왜 죽음을 잊으려 하는지, 왜 자신만은 아직 괜찮다고 믿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쉽게 사소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왜 이렇게까지 죽음을 이야기했을까요?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죽음을 외면하는 삶이 인간을 더 쉽게 흔들리게 만든다고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의외로 단순합니다. 죽음을 떠올리는 순간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이 마지막 하루라는 말을 들었다고 해서 갑자기 더 많은 돈을 벌고 싶어질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남보다 앞서고 싶다는 마음도, 끝까지 이기고 싶다는 마음도 조금은 다른 모습으로 보일 것입니다. 대신 아주 평범했던 것들이 떠오릅니다. 한 끼 식사, 가족과의 대화, 친구의 웃음, 평범하게 지나갔던 하루.
평소에는 아무렇지 않게 지나쳤던 것들이 갑자기 가장 소중한 것이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죽음은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소중했던 것을 다시 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은 삶을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삶을 더 분명하게 보는 사람입니다. 신기하게도 인생의 끝을 의식하는 사람일수록 오늘을 더 허투루 쓰지 않습니다. 사소한 자존심 때문에 소중한 사람을 잃지 않으려 하고 언젠가 하겠다는 말보다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선택합니다. 그것은 용기가 커져서가 아닙니다.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를 비로소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죽음을 너무 멀리 밀어두려고만 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삶은 죽음을 잊을 때 선명해지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제자리를 찾기 시작합니다. 쇼펜하우어가 죽음을 삶의 스승이라고 말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언젠가 끝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존재가 아니라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조용히 묻는 존재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어떤 사람은 그 사실을 잊은 채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가끔씩 떠올리며 살아간다는 것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죽음을 자주 생각해야 한다고 말한 철학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죽음을 잊은 삶이 얼마나 쉽게 길을 잃는지를 이야기한 사람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삶을 후회하게 만드는 것은 대단한 실패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미루었던 말, 표현하지 못했던 마음, 너무 오래 붙잡고 있었던 분노, 정작 소중한 사람과 함께하지 못했던 시간. 인생의 마지막에서 사람들은 더 많이 가지지 못한 것을 후회하기보다 더 많이 사랑하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말이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시간이 부족해서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후회합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죽음을 삶의 끝이라고만 보지 않았습니다. 죽음은 오늘을 다시 바라보게 만드는 거울이었습니다. 그 거울 앞에 서면 어제 그렇게 화를 냈던 일이 생각보다 작게 보입니다. 끝까지 이기려 했던 싸움도, 반드시 인정받고 싶었던 마음도 조금은 다른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삶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달라진 것은 삶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었습니다. 어쩌면 평온한 사람은 남들보다 더 좋은 인생을 사는 사람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이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조금 더 소중히 여기고 곁에 있는 사람을 조금 더 아끼며 지금 이 순간을 함부로 흘려보내지 않습니다. 죽음을 기억한다는 것은 삶을 두려워하는 일이 아닙니다. 삶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는 일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평범한 하루를 살아갑니다. 내일도 같은 하루가 이어질 것이라 믿으며 잠이 들 것입니다. 그 믿음은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끔은, 아주 가끔은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 어떨까요? 만약 지금의 하루가 끝없이 반복되지 않는다면 나는 오늘 무엇을 가장 먼저 붙잡고 싶을까? 쇼펜하우어는 그 질문에 정답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 답은 철학자가 아니라 각자의 삶이 말해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을 보는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 어딘가에서는 누군가는 새로운 생명을 맞이하고 누군가는 평범한 하루를 보내고 또 누군가는 사랑하는 사람과 마지막 인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이야기가 오늘의 나와는 상관없는 일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오늘도 평소처럼 하루를 보냅니다. 평범하게 출근하고 평범하게 밥을 먹고 평범하게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사실 평범한 하루는 우리가 가장 쉽게 잃어버리는 선물입니다. 그것을 잃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죽음을 바라보며 살아가라고 말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죽음을 잊은 삶이 사람을 얼마나 쉽게 흔드는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철학은 죽음을 준비하는 철학이 아니라 오늘을 낭비하지 않는 철학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삶을 바꾸는 것은 거창한 결심이 아닙니다. 오늘 미루려 했던 전화를 거는 일일 수도 있고
고맙다는 말을 한마디 하는 일일 수도 있으며 하루를 너무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언젠가 끝나는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 사실은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길을 어떻게 걸어갈지는 아직 우리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죽음을 삶의 끝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삶을 다시 바라보게 만드는 하나의 질문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질문은 지금도 우리에게 같은 것을 묻고 있는지 모릅니다. 만약 오늘 하루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면 나는 지금도 같은 일에 마음을 쓰고 있을까? 그 질문의 답을 쇼펜하우어는 대신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 답은 철학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각자의 삶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평범한 하루가 저물어 갑니다. 부디 그 평범함이 언젠가 가장 소중한 기억이었다는 사실을 너무 늦게 알게 되지만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끝이 있다는 사실. 하지만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것과 그 사실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 것은 전혀 다른 일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죽음을 두려워해서 불행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죽음을 삶에서 완전히 지워버릴 때 인간은 가장 쉽게 길을 잃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소한 일에 너무 오래 머물고 잠시 스쳐갈 감정을 인생 전체처럼 받아들이며 정작 가장 소중한 것들은 늘 다음으로 미루곤 합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죽음을 더 자주 떠올리는 일이 아니라 삶이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가끔은 잊지 않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오늘의 걱정은 조금 작아질 수 있고 미루고 있던 마음은 조금 더 용기를 낼 수 있으며 평범한 하루도 이전과는 다른 의미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마지막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일을 계획합니다. 그것은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다만 내일을 준비하는 동안 오늘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죽음을 통해 삶을 포기하라고 말한 철학자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삶을 더 선명하게 바라보라고 말한 철학자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가 우리에게 남긴 질문도 하나뿐입니다. 당신은 지금 정말 중요한 것에 시간을 쓰고 있습니까? 누군가는 이 질문에 바로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한참을 생각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잠깐의 침묵이 어쩌면 삶을 바꾸는 가장 작은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도 잠시 멈춰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